네, 안녕하세요. 다솔인의 티키타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정동원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요. 저는 다솔인의 이중범이고요. 정동원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무역업을 운영하고 있는 원희 인터내셔널의 정동원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SEO, Search Engine Optimize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그거를 사람들이 SEO라고 얘기를 하는데 SEO는 아니거든요. SEO입니다. SEO. CEO를 SEO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줄이는 말인데 그걸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SEO라고 얘기합니다. SEO는 아니고 SEO. SEO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정동환 대표님 혹시 SEO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정확한 개념까지는 잘 모르고요. 이게 어쨌든 그 검색할 때 그 검색에 노출될 수 있는 최적화시키는 어떤 음, 그런 이제 뭐 그런 방법이라고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쵸, 그쵸.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 SEO는 서치 엔진이니까 검색 엔진 옵티마이즈 최적화를 시킨다. 그래서 이제 상위에 띄우는 거죠, 한마디로. 그거를 의미하고요. 그 검색 엔진마다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어, 뭐 해킹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알고리즘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위로 올릴 것인가 이거에 관한 거고요. 어,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이런 검색 엔진에는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 그 알고리즘이 어떤지는 아무도 몰라요. 개발자도 모릅니다. 예전에 청문회에서 네이버 대표를 불러가지고 알고리즘 공개해라라고 했는데 대표도 모른다고 몰라요. 수많은 개발자들이 거기다 계속 애들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제 그런 알 수 없는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 막 질문을 검색 엔진에다가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관된 공통된 패턴이 나오잖아요. 그 패턴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귀납적으로 추론하는 방식인데, 요즘에 이제 챗GPT나 이런 것도 그 LLM 같은 경우도 인풋을 그 프롬프트를 넣으면 아웃풋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아무도 모르거든요. 음. 그걸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귀납적 추론 방식으로 패턴을 알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검색 엔진이 그게 훨씬 더 먼저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이제 SEO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은 혹시 예를 들어서 예, 뭐 SNS 채널 중에서도 다양한 게 있는데 저희가 뭐 예전에 저도 이제 한때 운영을 계속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이제 블로그에서 글을 쓰게 되면은 예,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뭐 최소 사진은 몇 장 이상 음, 올려야 되고 한 단락에는 뭐 몇 글자 정도가 적당하고 네, 이런 것들의 그런 조건들이 전부 다 SEO에 속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맞아요. 그런 게 어. SEO에 관련된 거고요. 어, 이제 카더라도 되게 많죠, 당연히. 왜냐면 이제 그 그냥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을 패턴화된 거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패턴화되는 거를 사람들이 몇 번 해서 한 거를 패턴화라고 할 거냐 이런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한 두세 번 해보고 결과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나오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게 이제 소문이 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답이 없어요. 이 SEO는 음. 결국에 이제 상위에 노출되면은 그거가 왜 상위에 노출됐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거죠. 검색 엔진이 구글, 뭐 예전에도 있긴 했지만 구글이 지금 전 세계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누구죠? 그 창업자가 그 레리 페이지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뭐두 명이서 같이 공동 창업을 했나 그랬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원래 스탠퍼드인가? 거기에 학부생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논문 관리, 서지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뭐 논문만 그렇게 논문의 방식을 이 검색 엔진에 반영시키면 어떨까 이거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논문 같은 경우는
이 내 논문의 가치가 높으려면 많은 다른 논문들에서 내 논문이 언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주 그런 언급이 많이 됐던 논문에서 내 거를 언급해주면, 그 유명한 사람이 내 걸 언급해주면, 그러면 점수가 훨씬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그 인터넷 문서에 적용을 시킨 거죠. 인터넷도 문서잖아요, 하나로. 하나 보면, 네네.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 문서들을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그걸 인용을 했냐 안 했냐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링크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 블로그에서 정동원 대표님의 블로그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정동원 대표님의 블로그는 이 여기서 언급을 해줬으니까 신뢰할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점이다 라고 하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정동원 대표님의 글을 언급을 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언급하는 거와 네이버가 언급하는 거와는 당연히 영향력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쵸. 이 네이버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네이버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만약에 정동원 대표님 언급해줬다. 그러면 점수를 100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뭐 100점 받은 사람과 1점 받은 사람이 있으면 100점짜리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알고리즘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계속 갖다 붙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것들이 다 약간 어떤 종합 지수적인 그런 성격을 통해서 더 이제 그렇죠. 상위로 노출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저도 요새 이제 블로그 글 쓰다 보면은 네이버에서 마지막에 이제 글을 올릴 때 해시태그 한 10개에서 뭐 30개까지, 요새는 또 30개까지 늘어났더라고요. 30개를 쓰라고 하는데 네. 그런 해시태그를 넣는 것도 그런 조건 중에 어떻게 보면은 또 SEO 조건 중에 하나인 거겠죠. 그렇긴 하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어, 네이버는 검색 엔진이라고 불리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 음, 전 세계에서 자국의 그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된다고 하는데, 네이버는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펼쳤던 전략이 되게 폐쇄적인 어떤 가두리 그 방식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아무것도 못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희한한 그런 검색 엔진이 돼버렸죠. 그래서 검색 엔진이라고 하면은 모든 문서를 검색을 해서 거기서 이제 뭔가 알고리즘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네이버는 그 안에 딱 가둬놨어요. 한국어 글을.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뭐 영어로 검색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 거기 안에서 이게 다 해결이 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블로그라고도 불리기도 어려워요. 블로그의 모든 특성을 다 빼버렸어요. 트랩백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블로그라고 하려면은 들어가야 되는 API를 오픈을 한다든지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옛날에 엮인 글이 있었죠. 그 엮인 글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실은 트랩백이라고 해서. 근데 음, 그것도 없애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싸이월드처럼 그냥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네이버 블로그인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이버 블로그 많이 보니까 그냥 그 블로그가 돼버린 거죠. 음, 이 형식 자체가. 그래서 이 해시태그라는 것도 실은 뭐 SEO의 조건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에 적용되는 거는 실은 SEO라고 부르기가 애매하죠. 따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음, 일반적인 SEO와 네이버 최적화 이렇게 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네이버 왜냐면 이게 완전 다르니까 알고리즘 자체가.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 그 해시태그 기능이 이번에 생겼고 그거를 개수를 늘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써주기를 원하겠죠. 그죠? 그쵸. 늘렸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음, 그러면 해시태그 비중을 늘리겠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은 그것도 SEO의 조건, 네이버 최적화의 조건이 됩니다. 음. 제가 오늘 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네. 구글도 이제 수많은 그런 다양한 것들이 검색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이제
어, 단순히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이런 네. 채널이 아닌 예. 내가 내 쇼핑몰을 만들고 왜 자체 쇼핑몰이나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럼 그런 홈페이지에서 사용되는 그런 SEO 방법에는 뭐 대표적인 걸로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디스크립션을 쓴다든지 음. 거기에 이제 뭐 그 오지 태그 이런 걸 쓴다든지 약간 코딩적인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문서 자체에 HTML 쪽을 건드려 줘야 돼요. 거기에서 이 문서에 대한 어떤 정의들을 해주고 키워드도 넣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플러그인들도 있고요. 어, 네, 그쵸. 그런 그 아니면은 URL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URL에 키워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깊이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는 그 정도. 음. 그리고 어 이제 아까 그런 링크가 많이 연결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걸 이제 백링크를 작업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그게 먹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문서들을 그 홈페이지 같은 경우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백링크를 주는 거죠.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그런 작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 홈페이지의 하위 페이지가 다 노출이 되지 않아요. 상위 페이지만 노출이 되죠. 메인 페이지만 노출이 됩니다. 음. 그래서 메인 페이지의 하위에 있는 메뉴 구성 정도는 뭐 스니 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여줄 수는 있긴 한데 그게 각각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노출되진 않아요. 그게 이제 고유 주소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URL의 하위로 종속돼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하나하나가 독립돼서 URL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 독립돼서 고유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게 블로그예요. 어. 그래서 블로그가 검색이 잘 되는, 그러니까 블로그라고 불리려면은 기본적으로 퍼머링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고유 주소인 거고, 그게 나왔을 때 이제 뭐 RSS나 이런 것도 다 돼야 되고, 그러면은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는 글을 하나씩 쓸 때마다 홈페이지가 하나씩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블로그가 검색이 잘 되기 때문에 서울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블로그로 만들었거든요. 행정 문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검색이 잘 안 됐는데 블로그 워드프레스로 해서 만들고 나서 이제 검색이 되게 잘 되기 시작했죠. 야, 진짜 오늘 또 색다른 이렇게 정보를 듣네요. 아, 진짜 몰랐던 거예요. 아, 다 몰랐던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그 알고리즘을 생각할 때는 검색 엔진이 알고리즘을 왜 만들었을까? 이거부터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음. 검색 엔진의 존재 이유가 뭘까? 검색 엔진은 검색을 한 사람이 어떤 키워드를 넣었을 때 거기에 딱 맞는 내가 원하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남역 맛집. 그러면은 강남에서 제일 맛있는 맛집이 나와줘야 내가 원하는 답변을 찾는 거니까 그게 결국은 검색 엔진의 퀄러티예요. 제품의 퀄러티가 바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검색자가 어떤 검색어를 넣었을 때 검색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의중을 파악하고 상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이제 갑자기 만든 뭐 강남 맛집 이렇게 해서 뭐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그런 블로그 글을 쓰면 내가 블로그 지금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글을 상위로 띄워줄 수가 없죠. 음. 퀄러티와 관련된 거니까. 그러면 누구 거를 위로 올려줄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알고리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음. 누구 거를 올려주냐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것을 올려줍니다. 그죠? 이 신뢰라는 것에 알고리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람들을 신뢰할 때에도 어,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주 봐야 신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제 뭐가 있을까요? 뭐 방문 횟수라든지 아니면 체류 시간이라든지 그죠? 이런 그런 거에 것도 따라서 있고, 이제 그죠? 그런 게 다 신뢰에 해당하는 거죠. 음. 그리고 얼마나 오래 전부터 운영을 했는지, 뭐 음. 이런 것들도 음. 정동원 대표님과 저는 되게 오래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죠. 신뢰가 이미 구축이 된 거죠.
근데 어제 생판 처음 본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검색 엔진이 요즘 이제 그 위협받고 있는 게 AI, 챗GPT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유가 검색 엔진의 본질을 AI가 거의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이젠 챗GPT한테 야, 저기 뭐야, 강남 맛집 어디야?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다 검색해서 한 결과를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구글에서도 이 저기 원래 GPT라는 게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음, 구글에서 나온 논문을 오픈AI 쪽에서 이제 가져가서 쓴 건데, 어, 구글에서 람다라는 모델을, LLM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만든 사람이, 어, 이거를 그 회사 내에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얘기해서, 이거 되게 좋다, 막 그러고 했는데, 출시를 안 하는 거예요. 음, 어, 왜 출시를 안 했냐면은 이거가 출시가 되면 챗GPT 나오기 훨씬 전이었거든요. 이게 출시가 되면 검색 엔진에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광고 수익이 다 거기서 나오는데 매출이 줄어드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음,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퇴사를 해버렸어요. 아저씨.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거 공개도 안 하네. 나와가지고 만든 게 캐릭터 AI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 AI는 나오자마자 기업 가치 평가를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이 됐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검색 결과와 AI 결과를 같이 보여주는 거를 오픈을 했어요. 네이버는 Q라는 게 그런 걸로 오픈을 했죠. 그리고 빙에도 뉴 빙이라고 해서 어, 빙챗 결과를 오른쪽에 사이드바에다가 내주고 그 다음에 검색 결과를 이렇게 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검색 엔진이 왜 존재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또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 그럼 네이버도 그런 사이트나 이런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파워링크라든지 네, 이런 광고 시스템이란 게 있잖아요. 예, 그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광고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자기 자신의 뭐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상위 노출되기가 더 이제 수월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은 구글에도 존재를 하는가요? 그런 그쵸. 광고 구글 시스템. 애드워즈라는 광고 시스템이 있죠. 네이버는 음, 구글을 다 따라해요. 원래 다 구글이 먼저 했습니다. 음. 먼저 했었고요. 그럼 그거가 구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파워링크나 이런 이제 뭐 키워드에 의해서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인 건가요? 그쵸. 광고라고 뜨죠 위에. 어, 스폰서라고 뜰걸요 아마. 그건 구글이 먼저 했어요. 네이버 따라한 거예요. 음, 네이버는 구글의 모든 걸 따라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네이버 트렌드 뭐 이런 것도 원래 구글 트렌드 그거 똑같이 따라가지고 만들었고. 근데 우리 네이버의 장점은 한국어라는 거. 음. 구글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전 맞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니까 구글은. 근데 신기한 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그 폐쇄를 해놔가지고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구글도 네이버 검색 결과 네이버 블로그 쓰면은 구글에 잘 노출이 안 되거든요. 음, 그게 이제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컨텐츠가. 그래서 오픈AI에서도 크롤링을 이제 그 2021년 9월 이전에 모든 정보를 처음에 학습을 했는데 그 정보 중에는 한국 정보가 별로 없어요. 어, 네이버에서 다 막았거든요. 음, 그랬는데도 그 정도 성능이 나오는 거죠. 뭐 물어보면 대답 잘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클로바익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공략하면서 나온 게 한국어 하면 떠오르는 게 파일은 또 한글이잖아요. 네네. 한글 파일을 넣으면 분석해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챗GPT는 한글 파일을 그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 지원 안 해주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지원해준다. 이렇게 한국적인 걸로 계속 이제 밀고 나가는 거죠. 음, 근데 그것만 해도 뭐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 있으니까 그 우리나라 공무원들 다 한글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수요가 어마어마한 거죠. 되게 영리한 것 같아요.
그 세국 정책이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SEO에 대해서 또 몰랐던 부분들을 또 많이 알았네요, 제가. 음. 네. 아유, 궁금한 거는 어떻게 또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뭐 대부분 해결이 됐고요. 혹시 음, 그러면은 이종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 요새 이제 또 한창 홈페이지도 새롭게 또 업데이트했다는 예, 네네네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구글 쪽에 노출을 더 비중을 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이버 쪽에 비중을 더 두고 계세요? 구글에 비중을 네. 주죠. 네. 음, 네이버도 근데 웹사이트 영역에 이렇게 노출이 되기는 해요. 네네네. 하겠는데, 그게 큰 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음, 물론 노출이 되면 좋긴 하겠지만, 음, 네이버 쪽에는 그 카테고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서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좀 밑으로 내려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음, 근데 구글은 이제 그런 카테고리를 나눠놓지 않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일단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SEO를 시키기가 되게 쉽죠. 그리고 이제 우리 고객이 저희 같은 경우는 네이버보다는 구글을 더 많이 검색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구글에 최적화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오늘 SEO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검색 엔진에 상위 노출시키는 거 다들 원하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냥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블로그 글을 쓴다 그러면 제목의 가중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제 제목에 쓸 때 내가 쓰고자 하는 그 노출시키고자 하는 키워드를 제목의 제일 앞쪽에다가 쓰시면은 좀 노출이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제목만 잘 써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SEO는.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오늘 이야기는 티키타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 주 금요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